친구들 문제 보시면 이제 전형적인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문제가 되겠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뭐냐 혹시 모르는 친구들 있으면 적어두시고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크거나 같다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자, 이 녀석이 바로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9x제곱 플러스 4y제곱이 들어갈 자리가 바로 요 자리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셔야죠. 왜냐면 x제곱이 같이 x제곱 y제곱이 있는 항이 저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요 자리에다가 9x제곱 플러스 4y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지금 어떤 것의 제곱 더하기 또 다른 것의 제곱의 형태잖아요. 그래서 얘가 3x의 제곱 더하기 2y의 제곱의 형태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이 녀석의 x 자리에 3x가 들어간 거고 y 자리에 2y가 들어간 거잖아. 그럼 여기는 이 x 자리랑 이 y 자리에 3x랑 2y를 한번 선생님이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이 a 곱하기 3x 더하기 b 곱하기 2y의 제곱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 준 힌트가 이 녀석이잖아. 3x 더하기 4y는 5다. 자, 이건 xy 1차 항이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이 들어갈 곳은 바로 이 자리거든. 그러니까 3x 더하기 4y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뜻해요. 그러면 얘는 이미 3x잖아. 얘는 이미 3x니까 저 위치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1 곱하기 3x 이렇게 들어가야지. 1 곱하기 3x. 그지? 그래서 1 곱하기 3x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지 a 값을 1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다시 자, 1 곱하기 3x 이게 a 곱하기 x. 그래서 a는 1이다 라고 생각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2y만 있는데 얘가 4y가 돼야 되니까 얘가 2 곱하기 2y다 라고 생각해 주면은 이 녀석이 이제 4y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 a는 1이고 b는 2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위치에다가 들어가게 되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9x제곱 더하기 4y제곱이 여기에 생겼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 계산해주면은 3x 더하기 4y, 그러니까 얘는 5가 됩니다. 자, 식을 한번 정리해볼게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은 5가 되고요. 자, 곱하기 여기에 9x제곱 더하기 4y제곱 이렇게 생기고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여기 이거 실제로 계산해 주신다면 3x 더하기 4y의 제곱보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3x 더하기 4y가 5기 때문에 이 녀석은 5의 제곱, 5의 제곱은 5가 2개 있다는 뜻이니까 요거 하나 이렇게 약분해주면 이거는 그냥 5가 되겠지. 그죠? 자, 그러면은 9x 제곱 더하기 4y 제곱은 크거나 같다 5보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최소값을 m이다 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바로 요 m값이 5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줄 수가 있어요. 자, m은 찾았고요.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때의 x랑 y의 값을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언제 성립을 하느냐? 이 녀석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a분의 x는 b분의 y일 때 성립하잖아. 선생님이 이 절대부등식에서 그때의 라는 말이 나오면 성립 조건으로 문제 풀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건 산술기하도 마찬가지고 코시-슈바르츠도 마찬가지예요. 그때의 xy 값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성립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A랑 B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A랑 B는 요 A랑 B랑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이때 이 A 자리에 1 들어가야겠죠. 여기 1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1분의가 되는 거고, X 자리에는 3X가 들어가 있지. 1분의 3X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B 자리에는 2가 들어가야 되니까 2분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Y 자리엔 2Y가 들어가니까 2Y일 때 성립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걸 이렇게 약분해가지고 식을 정리해주면 y는 3x일 때 성립하는 거야. 자, 이제 x랑 y의 값을 구할 건데 y는 3x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문제에서 준
3x 더하기 4y는 5다 라고 하는 것을 연립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x랑 y의 값을 각각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y 자리에다가 3x를 대입해 주면은 3x 더하기 12y는 5다가 돼서요, x는 5다가 돼서요, x는 3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 있고, 다시 대입해서 y 구해주신다면 여기다가 3분의 1 대입해주면 y는 1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어요. 이때 a는 3분의 1이고 b는 1이다, 요렇게. 자, a랑 b 값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 m 값도 찾았습니다. 여기다가 넣어주시면요, 최종적으로 자, 3분의 1 곱하기 1분의 5다가 되고 정답은 15. 그래서 정답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과 같이 이제 산술기하의 평균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 때 여러분들이 산술기하가 아니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 때 여러분들이 여기 x제곱 y제곱 ax 그리고 by 이것들의 값이 멀쩡하게 그냥 무난하게 나오면 문제 푸는데 전혀 문제를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지금처럼 숫자가 조금 이제 이상하게 나올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숫자를 하나씩 넣어보면서 여기 위에다가 코시-슈바르츠 멀쩡하게 써놓고 대응되는 숫자 위치에다가 똑같은 숫자를 넣어가면서 a랑 x의 값이 무엇인지 b랑 y의 값이 무엇인지를 찾아주는 것이 중요한 거,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얘가 언제 성립하냐, 그때의 xy 값을 찾으라고 하면 절대부등식 문제에서 그때는 이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항상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그것이 산술기하든 코시-슈바르츠든 여러분들이 뭐뭐일 때 그때의 xy 값을 구해라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x랑 y를 구체적으로 찾으라고 한다면 성립조건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절대부등식의 성립조건까지 알고 계셔야겠지, 서술형 문제에서 절대부등식 성립조건을 쓰지 않으면 또 감점이 있기도 하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부등식은 항상 성립조건까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